안녕하세요. 도쿄 황제입니다. 오늘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핫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르밀이고 하나는 SPC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SPC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 사고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분노를 해서 SPC의 불매 운동을 최근에 벌이고 있는데요. 과거의 남양 유업 사태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불러 문제점, 생각지도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SPC를 편들기 위해서 만든 영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몇 년 전에 대한항공 라면 상무 사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대기업의 상무가 대한항공 타고 가면서 라면을 가져오라고 갑질을 하다가 언론에 오픈이 되었고 그 회사가 망신을 당하게 됐죠. 그때의 여론이 대한항공은 직원의 인권을 위해서 고객과 맞서 싸울 줄 아는 착한 회사라는 게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항공의 매출은 늘어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태 이후로 대한항공의 매출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호의적으로 보는데 왜 매출이 감소를 했을까요? 개인 고객은 늘지를 않았고 기업 고객은 줄었기 때문이죠. 먼저 개인 고객. 여러분 같은 개인 고객은 라면 사무 사태를 보면서 대한항공 이용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영국의 손흥민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 항공편을 알아본다면 아시아나가 만약에 100만원, 대한항공이 130만원이라면 여러분은 30만원 더 주고서라도 착한 회사인 대한항공 이용하실 건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여론은 여론일 뿐이고 비용은 비용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싼 항공사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고객들,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이용하던 여러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의 임원으로 출장을 간다면 여러분은 갑질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착한 사람이더라도 갑질함이 언론에 오픈하는 항공사를 이용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 대표로서 비서를 뽑을 때 여러분이 마약을 하건 불륜을 저지르건 모른 척 해줄 사람과 아니면 일은 잘하고 유능하지만 여러분이 저지르는 범죄는 바로 신고를 해야지만 하는 그런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둘 중에 누구를 고르실 겁니까?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왕 내 사람을 뽑을 거라면 항상 내 편을 서줄 그런 사람을 뽑을 거겠죠? 같은 논리로 기업 고객들 입장에선 대한항공 타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직원의 인권을 지킨 착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남양유업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양유업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영업소장에 화를 냈던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의 비하인드를 들은 게 있지만 그 비하인드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유통 쪽에 있었다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들은 게 따로 있긴 한데 그건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사람들은 정의감에 남양유업을 불매를 했는데 갑질당한 영업소장을 위해서 불매를 했던 건데 결과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먼저 유통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있고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본사 간에 납품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하지만 남양유업이 전국 모든 이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역별로 대리점을 만들고 그 대리점에 우유를 보내주면 그 대리점의 점주가 자기 관할 지역의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 점주가 바로 영업소장인 거고 이 영업소장이라는 것도 억대의 권리금이 필요합니다. 목 좋은 지역에서는 서로 하려고 난리들이니까요. 그런데 몇 년간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이분들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유 납품하는 거 10원대의 장사라고 합니다. 우유 한 팩 납품하면 남는 게 너무 적어서 10원짜리 장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만큼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거고 그만큼 이 일이 힘든 일이라는 거죠. 먹고 살 만큼 우유를 납품하려면 얼마나 많은 우유들,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걸 매일 날라야겠습니까? 그런데 남양유업 갑질 사태로 사람들 분배를 했고 그러면 매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매출이 급감하니까 유통업체는 발주를 줄였겠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하물며 우유 같은 유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은데 재고를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보다 훨씬 발주량을 줄였고 그래서 우유를 팔아서 수익을 남게 하는 영업소장들이 다 같이 죽어나가게 됐던 거죠. 제가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게임의 법칙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코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멸종할까봐 걱정하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A라는 나라는 그래서 코끼리 사냥을 전면 금지를 했던 거고 B라는 나라는 일단 전면 금지 그리고 연말에 일정 비율로 국민들에게 코끼리 사냥을 허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코끼리 개체수가 준다고? 그러면 일단 코끼리 사냥부터 금지시키자. 주민들이 반발하더라도 일단 코끼리부터 살리고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A라는 나라는 오히려 코끼리 수가 줄어들었고 B라는 나라는 코끼리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A 나라는 사냥이 전면 금지라서 코끼리는 더 이상 국민들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렵꾼들의 사냥을 할 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이 아닌데 목숨 걸고 누가 밀렵꾼이나 싸울까요? 그런데 B 나라는 연말에 일정 비율로 코끼리를 국민들에게 준다고 했었죠. 코끼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 떨어진 게 많은 겁니다. 즉 밀렵꾼들이 사냥하는 건 자기 재산인 코끼리를 사냥하는 거였고 그래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밀렵꾼들과 맞서 싸운 거죠. 저는 이 사례를 듣고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 위반할 때는 그 정책이 불러온 문제점도 생각을 해서 위반을 해야 하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 SPC 불매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SPC를 불매하게 된다면 과연 SPC 회사만 피해를 보는 걸까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거고 그 점포의 알바생들도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매운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SPC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줄이도록 입안하라고 국회의원들을 푸시할 수도 있는 거고 관련 주식들 매도 운동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할 때 너무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선택지에 불러올 여러 결과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도 좋아 보이니까 사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체크를 한다면 이런 사고방식을 기른다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